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대형 건축사 사무소를 다니는 분들을 좀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컨텐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금호공과대학교 출신이고 학사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3년차 이제 되고 있는 유화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C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학주라고 합니다. 올해는 이제 3년차 재직 중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제 학사 졸업을 하고 H 회사에 올해 신입으로 들어가게 된 정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렇게 모시기 쉽지 않은 자리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우리 찬우님부터 재직 중인 회사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약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취업 준비를 할 때부터 H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사실 대형 건축사 사무소를 노리고 준비를 좀 해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 넣어보고 최종적으로 내가 거기서 얼마나 동화될 수 있을지를 좀 고려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로부터 조언 되게 많이 듣고 H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C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뭐 처음부터 여기 하나만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자취를 하시는 학생분들도 있고 회사를 지금 다니면서 자취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의식주 중에 먹고 입는 거 말고도 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랑 좀 가까운 회사 이제 직주 근접이 아무래도 또 삶에 유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C 회사가 지금은 영등포에 있어요. 아, 저 알고 있습니다. 네, 사업 때문에 이사를 네. 했는데 기존까지는 이제 강남역에 있었거든요. 아, 이게 집에서 한 4, 5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리트 때문에 이제 최우선으로 이제 C 회사를 이제 관심을 두고 있었고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업 문화가 좀 이제 좀 부드럽고 뭐 다시 할게요. 기업 문화가 그러니까 회사 문화가 이제 좀 다정하다 해야 되나? 좀 약간 친근하다. 아, 친근하다. 예, 좀 친근하다. 친근하고 좀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네. 약간 그런 게 좀 보였나요? 네, 회사에?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전환차 때부터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몇 년 차부터요? 뭐 사실 그거는 좀 개인마다 다른데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이번에 이태원에 복합시설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본부 프로젝트 PD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세 분이 일단 공통적으로 하나만 보고 가진 않았다 이네요. 맞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대형을 목표로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조금씩 맞는 거를 이렇게 약간의 조정을 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들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약간 그 연봉적인 거 이런 것도 좀 있었나요?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무조건 연봉 아, 무조건 연봉이 네. 있었다. 예, 예, 예. 일단은 대형 자체가 일단 좀 더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서울 와서 먹고 살려면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일단 왔습니다. 아,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형 설계 사무소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 이제 대형 설계 사무소를 준비한다는 분들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연봉적인 문제도 고려 안 하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씩은 있지만 다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에서 거기에도 이제 물론 공통적인 사항으로 연봉 같은 이제 이슈도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봉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중요해요. 예. 이렇게 솔직한 모습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다들 취업하신 지 몇 년 차죠? 3년 차 3년 차? 저도 3년 차. 3년 차 되시고 1년 차에 1년 차. 와, 좋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실 때 가장 내가 이제 이 작품이 정말 킬포였다. 약간 이게 나를 이 회사로 입사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5학년 때 했던 공모전 중에 이제 순천시청사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대상을 받고
이제 자신감이나 이런 걸 좀 얻어가지고 이제 그 흐름을 탄다고 하잖아요. 이제 하나를 잘 끊어가지고 이제 잘 시작한 덕분에 이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 대상을 타면서 네. 가장 원동력이 됐던 게 뭘까요? 경쟁력이 일단 네. 일단 자신감이죠, 진짜. 자신감. 네, 뭐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이제 학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뭔가 그런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저는 이제 학교나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 했던 작업 중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회사를 가야지 뭐 대형을 가야지라고 딱 크게 와닿았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건축이라는 게 무난하게 저한테도 이제 적성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나쁘지 않았어요. 건축이라는 설계라는 그런 분야 자체가.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이런 터닝 포인트, 킬링 포인트가 되었던 작업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두루두루 네, 밸런스 그냥- 있게 했다. 그러니까 뭐 뭐 밸런스 네. 그쵸. 이제 다 전반적으로 좋았고 특별히 싫은 게 없었고 이 정도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뭐 거를 타선이 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럼 아니, 그러진 않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겠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할 때 약간 필살기 같은 느낌으로 하나를 준비를 했었던 게 그 서울시에서 매년 하는 72시간 분리생생 프로젝트라고 그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당선이 되면은 제가 직접 그 장소에다 시공까지 하고 완료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공모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이랑 그런 거를 실기시험을 발표를 할 때도 항상 그런 프로젝트들을 언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프로세스를 한번 겪어봤다. 미약하게나마 좀 알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고 그런 게 포인트가 딱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대형 설계사무 다니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학력이 입사에 도움이 되었나? 네. 저는 우선 학력은 솔직히 뭐 자기만의 공모전이랄까 뭐 무기가 좀 있다고 하면은 그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게 이제 제가 그때 1차 서류를 봤을 때 그때 뭐 H랑 J 지금 다니고 있는 J 빼고는 탈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이제 그 외적인 요소들 학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도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이 있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 학력이라는 게 절대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뭐 일부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류 같은 경우에도 하양 씨도 얘기해 주셨지만 나는 어디부터 어디를 떨어졌는데 나랑 이제 같은 학교 아니면 같은 대학원 출신의 동기나 친구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필요 조건인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쌓은 내실, 뭐 공모전이면 공모전, 뭐 학점이면 학점, 뭐 포트폴리오면 포트폴리오, 뭐 면접이면 면접 각자 자기 장단점이나 아니면 강점에 의해서 이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당장 이제 입사를 한 입사 동기들이나 아니면은 저도 이제 학교 후배들, 선배들, 동기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보면은 다 이제 비슷해요. 누구 하나하나가 이제 뭐 특출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물론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들 보여요. 다 각자 학교 출신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학교인데도 이제 학벌이 학사인지 석사인지도 다르지만 다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연차도 이제 계속 지금보다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그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학력은 저는 그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우리 제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축구를 보면 우리가 항상 빌드업 할 때 수비수도 채워놓고 미드필더 채워놓고 공격수도 채워놓잖아요. 학력은 딱 수비수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미드필더나 공격수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이상호도 찔러볼 수 있고 조상호도 찔러볼 수 있고 뭐 그렇게 변화를 하는 게 학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학력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유의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자신의 베이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 취준생분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이 세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자,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입사를 하시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학점, 포트폴리오, 뭐 공모전, 아니면 면접, 기타 등등, 뭐 외모, 뭐 이런 거 자신 있다고 약간 이런 거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최근에 입사하신 예. 아, 네, 최근에 입사하신 분. 제 얘기부터 할까요? 예.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해야 될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드업이잖아요. 본인이 생각해보면 근데 다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보통 이렇게 취준을 할 때 크게 뭐 이제 수상 경력, 그 다음에 학력이나 그런 학점 같은 스펙, 그리고 뭐 기타 자격증 같은 요소들 뭐 그런 거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본다면은 그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거를 찾는 게 딱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공모전 굉장히 많이 한 편인데 나름 그걸로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되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두루두루 다 이제 고루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찬우 씨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축구에 대해서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빌드업이라는 게 이제 수비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가 5년제든 4년제든 아니면 뭐 공부를 더 해서 대학원이든 이제 그동안 쌓인 내실을 보고 각자 그 쌓인 내실에 맞춰서 빌드업을 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동안 쌓인 내실을 내가 두루 이제 돌이켜 봤는데 정말 수비적인 수비 라인 그런 분들은 정말 잠궈서 역습을 하는 그런 빌드업으로 나가면 되는 거고 버스 세워서 무리뉴식 약간 뭐 예. 아니면 뭐, 예. 뭐 역습 역습으로. 역습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죠. 상대가 이제 들어온 거를 뺏어서 네. 그 빈 공간으로 다 들어가서 나는 이제 킬. 약간 속공 스피드가 좀 중요하겠네 그런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네. 이제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에서 다 뿜어져 나오는 그런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 누구는 뭐 공모전도 하고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뭐 그런 활동들 많이 해서 그런 쌓인 내실을 돌이켜보는 그런 게 많다. 그럼 이제 약간 공격적인 옛날 뭐 클롭 감독이 했던 그런 축구 스타일을 구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쌓인 내실고 그거는 이제 각자 다른 거라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면 그거에 맞는 이제 준비나 강점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 팬이세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팬이지만 예. 아주 마음이 시키는 첼시입니다. 첼시. 네, 저도 축구 보죠. 진짜요? 네. EPL? 네, 어디 팬이세요? 저도 토트넘. 토트넘 좋아하세요? 네. 찬우띠는요? 저 놀랍게도 아무. 안 본다고요? 축구 좋아하신다잖아요. 이 빌드업을 시작한 분이 축구를 안 보시는구나. 좋아하는 거랑 보는 거는 또 별개니까. 알겠습니다. 예.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방금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만 넣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입사 지원서를 여러 군데에다 넣으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다 어딘가는 탈락을 하셨었나요? 세 분 다. 네. 그렇죠. 탈락을 하기도 하는구나. 네. 그럼 그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해요? 불합격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거를 봤을 때 기분은 어땠으며 이걸 어떻게 극복했다. 그때 기억이 이제 자세하게 나지 않는데 뭐 솔직히 아직 지금 그냥 망했다. 진짜 이거 이제 어떡하나. 그냥 진짜 그런 마음이었는데 뭐 그래서 회사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는 붙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고 이러면서 중간 그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붙게 돼서 이제 결국은 좋았던 거죠. 결국 또 지금 뭐 잘 다니고 있죠? 네. 네, 오케이. 네. 이게 참 취준하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취업 준비가 이르면은 이제 여름부터 준비를 하는 회사가 있고 늦으면 이제 겨울 11월까지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빨리 넣은 부분은 빨리 결과가 나오면서 당장 결정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좀 비교적으로 입사를 지원하는 데도 이제 당연히 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최종에서 떨어지고 와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때 자취방에 있을 때 문자가 안 와요. 문자가 올 때가 됐는데 아니
1차 때도 금방 오고 2차 때도 오고 3차 때도 왔는데 와 이제 기다리는데 문자가 안 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11시 반에 왔습니다. 문자가 밤에 11시 반? 11시 반. 아 어떤 회사가 예. 되게 그- 늦게 갔다고 들었어. 네. 처음 하필 근데 그게 또 제가 처음으로 준비를 취준을 한 회사예요. 거기서 이제 또 최종에서 문자도 늦게 왔는데 탈락의 고배도 갔어. 와 그때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미 11시 정도에서부터 이제 가만 왔지만 네. 실제로 받는 게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멘탈이 이제 흔들렸고. 다행히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 약간 많이 좀 잡아주긴 했어요. 선배들 이제 근데 그분들도 이제 똑같이 저처럼 떨어지는 데도 있고 붙은 데도 있고 심지어 지금 이제 붙은 데서 다니고 있지만 자기들이 겪어봤으니까 이제 조언도 해줄 수도 있고 다독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 이제 좀 저는 술을 많이 마셨고 술을 술 엄청 먹었죠. 정말 쉽진 않겠지만 그거를 이제 최대한 빨리 떨쳐버리고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게 그 회사 한 군데만 넣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빨리 이제 이미 진 게임은 슬퍼하고 이제 다음 게임을 준비하시는 게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 무슨 게임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G를 좋아해요. RPG 좋아하세요? 네. RPG는 끝이 없는데. 그 노가다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노가다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끈기 근성으로 네.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네. 본인을 RPG의 주인공처럼 해서 경험치를 쌓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얻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취준생분들이 어디 가서 면접을 보고 어디 가서 서류 준비를 해보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서류 준비도 해봤고 면접도 갔다면 봤을 것이고 네네. 실기도 갔다면 봤을 것이면 이제 다음 회사를 준비할 땐 처음보다 덜 힘들 거란 말이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면접이 이런 압박이 들고 무슨 분위기고 내가 실기를 보는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작전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처음이면 그렇죠. 아무래도 멘탈 아무래도 관리가 힘들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찬우띠. 저는 그 준비를 하면서 항상 되새겼던 취업 명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나는 사실 공주고 이거는 취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회사가 갑이 아닌 거죠. 내가 갑이고 회사는 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요? 나는 공주 공주? 혹은 왕자. 프린세스? 네. 회사는? 나는 공주고 나는 회사를 취미로 구하고 있는 거다. 일을 취미로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딱 생각하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회사에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잘났는데 저 회사가 날 안 뽑아줬으니 저건 나쁜 회사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멘탈 관리 측면이나 회복 면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약간 멘탈 관리법이 근데 하나 생기긴 했어요. 저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합니다. 저는 그냥 꿈이었다. 네, 그런 적이 없었던 걸로. 난 이 회사에 지원한 적이 없다. 예. 근데 이게 좋지 않은 방법이다. 왜냐면 그냥 현실 외면이에요. 그래서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왜 떨어졌는지를 제대로 간파해야 돼. 되게 이제 떨어진 게 다가 아니잖아. 인생 끝난 거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를 좀 객관화시켜서 이게 내가 부족했구나. 그러면 다음 회사는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정도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전 일단 외면해요. 없었던 일. 하고 하루 정도 지나면 사실 마음이 좀 괜찮아지고 그때쯤에